네, 우리가 참 열심히 했으나 아쉬웠던 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 발언이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있던 내용인데요.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생략한 채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경찰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질책했습니다. 참 이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답답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다 공공기관의 일이니까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정의하고 인파와 교통을 통제하고 수습에 대해서 가닥을 잡는다. 누가 원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권한과 역할이 분할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볼 때는 현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재난 유형별로 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발생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이 소방과 관련된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원 배분, 물자 배분, 장비 배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원화된 지휘 통제 체계를 갖춰줘야만 해요. 특히 사고 발생 원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은 이 긴급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유관 인접 기관에 어떻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상급 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장이 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거든요. 현장을 지휘하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상급 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면 현장 상황이 좀 고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현장 지휘가 막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군요. 소방이 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소방은 네. 지역의 지자체에 배속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나오게 되면 이 배속 관계가 지휘 관계가 생겨버리네요. 이게 사실 통제는 한 군데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2001년도 9.11 테러 당시에도요. 상황이랑 그 상황의 구조를 정말 잘 아는 뉴욕 소방서장이 끝날 때까지 지휘 통제를 했거든요. 경찰이 아니고 소방이 하는 소방서장이 거군요. 했고요. 그게 뉴욕 주지사가 왔든 그 당시 대통령도 왔었어요. 그렇지만 권력이 이양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커지면 상급기관으로 그 체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그러면서 이제 장관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 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전문성은 없고 관료화되죠. 예,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긴급 구조를 지휘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인데 응급 조치는 또 누가 하냐?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지휘관이 여럿이 되는 이런 분산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들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컨트롤 타워인가? 이 컨트롤 타워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행 법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도 이번에 개편되는 국가안전 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그리고 경찰, 소방의 공동 대응에 대한 총괄 이거를 정의를 했어요. 이러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이게 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단체장이 이 재난 관리에서 자치단체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령상으로는 매우 권한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자치단체장들의 재난에 대한 전문성들이
갭이 크고 생각보다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뭘 우선순위로 놓고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근데 그 얘기는 군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군을 통수할 수 있느냐는 약간 비슷한 얘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심이 선출직 지자체장의 몫이고 전문성의 영역은 전문가들에게 빨리 물어보고 조언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님께서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조직 관리나 행정의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거나 관련 전문성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님들께서 본인들이 재난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모로 재난의 전문가를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전문가를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그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요 직무급 선정을 확대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상근무 수당을 인상하고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은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서 면책 제도를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담당과에서 써낸 것 같네요, 보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앵커님하고는 좀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을 배려했다. 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재난 현장에서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의 이해도가 저는 대단히 높다고 그래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안전관리, 안전정책과 같은 부서는 굉장히 한직입니다. 책임만 잔뜩 지게 네, 되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문책 맞습니다.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복합적인 재난이나 이 재난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해결을 할 수 없고 인근 기관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복합 재난 앞으로 양상이 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지자체 전문가가 없으면 행정통이 있어야죠.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통이 있어야지만 전문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자체에서 누가 전문가지? 누구를 데려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좀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